네,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평님, 하루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크림수왕님, 예, 들어오셨네요. 김필영님, 고발당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도 신박한 윤석열식 화법. 600만 원 내는데 당무 개입할 수도 있지 뭐. 예.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이준석을 내쫓고 난 다음에 그 후임자를 뽑는 선거죠. 이준석이 참 억울하게 참 쫓겨나게 됐죠. 마삼중이지만 억울하게 쫓겨나게 됐는데 그 후임을 뽑는 선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뭐 사실상 이준석을 내쫓을 때부터 이 당대표는 윤석열 마음에 드는 사람, 윤석열과 입맛이 맞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뭐 정설이라면 정설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은 있었는데 문제는 친윤, 지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겠죠. 자, 아시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이 권성동이 이 당대표로 1위를 차지했었는데, 자, 이 권성동이 쫓겨났죠, 사실상. 권성동이 쫓겨나자마자 그 다음은 나경원이 들어섰는데 나경원 역시 쫓겨나고 유승민은 뭐 일찌감치 쫓겨나고, 그러니까 윤석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러니까 윤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쫓겨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안철수까지 내쫓으려 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꼴입니다. 당황스럽죠. 안철수는 그래도 대선 후보였고 윤석열의 당선에 상당히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인수위원장까지 했었는데, 자, 이런 안철수마저도 지금 팽당하는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권성동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 안철수까지도 자신한테 윤심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윤심은커녕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금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나경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학폭 피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간다면 김기현이 결국 당대표가 되지 않겠느냐. 윤상현이었는데 김기현으로 급선회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뭐 뽑혔겠죠. 가만히 있었어도. 근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권 주자들에 대해서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안철수에 대해서는 아주 말이 좀 거칠기까지 하는데요. 뭐라고까지 했느냐. 안철수에는 이념 정체성이 없다. 안철수가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라고 말한 거하고 사드 반대 발언을 한 것 등과 관련해 가지고 안철수는 이념상 정체성이 없다라고 대놓고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나 안철수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찍지 마. 안철수는 당대표 싫어. 안철수가 당대표 하다니 난 싫어. 라는 걸 그냥 정말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당무 개입이고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윤석열 여의에 대해서 그게 뭐 잘못됐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이 윤석열은 안철수를 저격을 하면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무리의 극치다.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당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거죠. 나 안철수 싫어. 이 말이 있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윤심으로부터 멀어진
멀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죠. 사실 권성동이 처음에 자기한테 윤심이 있다고 하다가 뺀지 먹고, 그 다음에 나경원이 지가 얼마나 나랑 각별한 사이인데 라고 했다가 또 뺀지 먹고, 뭐 유승민은 뭐 오래전부터 뺀지 먹은 상태였고, 요렇게 줄줄이 당대표급 인사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안철수까지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네요. 이준석이 좀 빠졌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은 지금 현재 당대표급 인사 4명, 5명을 지금 후려치는, 내쫓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권성동, 나경원 5명이에요. 누가 나가도 사실 우리로서는 별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끼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이 자기 당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당을 쪼물락댈 수 있다, 얼마든지 조물락되기 위해서 지금 당 장악에 나선 거죠. 진짜 이러고 있다가 한동훈이 쑥 들어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당무에 개입하는 건 옳지 못하다. 당무 개입 너무 심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반성은커녕 그게 뭐 잘못됐니? 라는 입장입니다. 뭐가 문제냐는 식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1호 당원이자 최고 당원인데 뭐 말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정진석 현재 그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인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죠. 자, 또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당비를 월 600만 원씩 내는데, 왜 말도 못하냐? 할 말이 없겠냐? 말 못해? 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마치 600만 원 좀 냈으니까, 야, 내가 돈 제일 많이 내잖아. 근데 나보고 말하지 말라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니? 라고 항의하는 듯한 느낌마저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이거 당무 개입은 아니잖아. 이거 뭐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뭐 국가단위 선거도 아니고 당내 선거인데, 뭐 여기 대통령이 가입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거는 선거 개입까지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쉴드 치고 나서는 자들까지 생겼습니다. 자, 비판이 쏟아지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기는커녕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자꾸 이러는 거야?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상황은, 적어도 큰 소리 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대놓고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어안이 벙벙해지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문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 너 당비 많이 내는 거 알겠는데 당비 많이 내면은 그래도 되느냐? 그래도 되니? 당비를 좀 많이 낸다고 너 그래도 되는 거야? 라는 지적은 사실 피하기 어렵죠. 당비 많이 내는 순서로 의견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냐? 당비를 많이 내면 의견이 먼저 관철이 되고 당비 적게 내면 의견이 뒤로 밀리고 뭐 그런 건가요? 자, 그런 식의 발언이라면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원들의 의사가 더 중요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는 그런 식으로 말 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죠. 내가 600만 원씩이나 냈는데 이 정도 말도 못해?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냈다고 그렇게 함부로 해도 돼? 누가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거에 함부로 개입해서 1등만 하면은 전부 다 1등 하는 주자들 다 내쫓는 상황이잖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1등 하는 사람을 다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누가 말을 하지 말래? 실질적으로 당원들의 이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지금 보세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테 몇 대 얻어 터지더니 깨갱 하고 있잖아. 이게 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정말? 참, 웃기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돈도 제일 많이 내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10이야? 라는 거죠.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내가 말을 할 말도 못하느냐라는 식의 말도 좀 어폐가 있죠. 지금 아니 말은 하지만 누구 말을 하지 말래. 그런데 지 마음대로 안 되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1등 아니라고 1등하는 후보를 한마디로 나가리 시키는 거잖아. 누가 이런 당원 중에 이런 당원이 어딨냐고. 아무리 돈을 600만 원씩 내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당원들의 의사보다 대통령의 뜻이 먼저냐? 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대통령이 그래도 돼? 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호 당원이라고, 지가 대통령이라고, 지가 돈 제일 많이 낸다고, 다른 당원들의 의견은 무시할 수 있고 짓밟을 수 있고 지 견해만 가장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 의견만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 의견대로 안 되면 꼬장을 부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의 이런 행보는 참 정당 정치에 대해서 인식이 천박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일 힘이 세고 내가 제일 돈 많이 내고 하니까 자,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지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당은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바로 그런 겁니다. 상향식. 의사가 밑에서부터 당원의 뜻이 하나로 위로 모여서 전체적으로 그 당의 전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상향식 구조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내가 힘 제일 세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거는 상향식도 아니고 조직이 민주적인 것도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의 이런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동시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지금 개인의 정당 활동인지 아니면 뭐 대통령의 정치적 대통령의 어떤 그 직무 수행인지 뭐 좀 어느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헌법 위반은 특히 정당 정치와 관련된 헌법 위반은 이 역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분명히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윤석열의 언행을 보면서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탄핵 사유예요. 그래서 법대를 나오고 사법시험을 합격했다는 사람의 이 인식이 이 정도로 천박하다는 거는 도대체 이놈을 누가 찍어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돌님,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술충이라고. 김성수님, 당비도 지돈으로 냈겠냐? 혈세로 냈겠지라고 하네요. 윤성은님, 아직도 검찰총장에 머물러 있다. 최복숙님, 모질이 무식한 모질이라고 하셨대요. 미니님, 이 찍들 때문에 단체로 전기, 가스 등 핵폭탄 맞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참, 이 많은 분들이 이 그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JD리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미미님, 이 찍은 시간이 많니? 정광훈이가 돈 대주던 태극기 부대나 가라! 라고 하셨네요. 민주코디님, 탄핵감 아닌가요? 네, 탄핵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정말 하루에 한 가지씩 탄핵을 당할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건 탄핵감이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이건 탄핵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은 이 헌법이라는 거를 시험치기 위해서 외우는 대상으로 삼았을 뿐 정말 헌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구나. 뭐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외우고 시험치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했지 그것이 자신의 인생과 그 규범의 국가 운영의 규범이 된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웬즈데이님, 탄핵 사유가 83가지까지 된다고 합니다. 예. 사실 그쯤 될 것 같아요. 거의 매일같이 나왔으니까. 사실 천공 관련된 얘기도 이건 탄핵감이죠.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천공이 그 관저 자리를 보러 다녔다. 이걸 숨기기 위해서 전직 국회의원을 고발한다는 거, 이건 글쎄 그거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그렇게 악을 바락바락 쓰고 하는 사람들도 웬만하면은 고소를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윤석열은 정말 고소 대마왕인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김도읍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보고 고소 대마왕이라 그랬는데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이거는 그에 비하면 고소 황제 정도 될 것 같아. 고소 대제, 고소 황제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툭하면 고소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는 거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은요, 특히 국가기관은요, 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할 때는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죠. 참 제가 그런 와중에서 한동훈한테 고소당해가지고 재판을 계속 하는 거 보면 하고 있는데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명백하게 이미 판례로 공무원이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등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 낼 수 없다. 라는 판례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참 자괴감 느껴집니다. 힘이 센 놈이면은 법도 판례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라는 결과인 것 같아서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한동훈이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법관이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들이 함부로 날뛸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자 합니다. 자, 장용진 TV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제이님, 한동훈 못된 건. 김재강님, 윤석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이 대선 때 48%나 득표했다는 게 참 쩝쩝쩝. 예. 해담님, 똥은 법무부 장관도 머리가 삐뚤어졌나? 왜 기울어졌어? 자, 스카이님, 장 기자님은 부풀려 얘기하는 게 없어서 믿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예. 제이님, 한동훈 깐죽 대마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하고 한동훈하고 뭐 국회에서 설전이 있었죠. 역시 한동훈 그 깐족되는 화법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아주까리를 삶아 먹었나 또 깐족된다 라고 또 한 방 먹이기도 했죠. 이 한동훈은 말투를 보면은 국무위원이 성실하게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싸움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정할 것도 인정 안 하고 넘어가고 할 말도 빼딱하게 베베 꼬아서 하는 것이 정말 쟤는 평소 뭘 먹고 살길래 저렇게 애가 싸가지 없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싸가지가 없죠. 참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저런 놈을 또 지지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많다고 하죠. 참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윤석열 찍은 것만 해도 좀 짜증나고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되나 싶어서 자괴감이 느껴지는데 이제 심지어 한동훈까지 한다면 참 자괴감 느껴지겠네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뒤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댓글 한번 볼까요? 강추님, 내장